57년 정유생 여러분, 닭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부지런하다, 꼼꼼하다, 성실하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닭띠 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남들이 대충 넘길 일도 꼼꼼하게 챙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닭띠만큼 억울한 띠도 없습니다. 성실함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꼼꼼함은 잔소리로 치부되고 정직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독하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1957년 정유생, 올해 나이로 70을 바라보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러나.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유생 닭띠는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늦게 피는 꽃입니다. 60대 후반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띠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정유생 닭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리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1957년 정유생은 천간이 정화딩 호이고 지지가 유금여진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정화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고 유금은 가을철 서늘한 금속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은 금속을 녹이려 하고 금속은 그 열기를 버티려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평생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밖으로는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꾹 참아야 했던 순간들.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받았던 날들. 다 기억나시죠? 정유생의 숙명은 이겁니다. 내면의 불꽃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금속처럼 단단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마다 여러분은 지쳤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삼켜왔는지, 특히 가정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꿈은 접어두신 분들, 배우자의 그늘에서 묵묵히 내도만 하신 분들. 정유생 닭띠에게 이런 삶은 숙명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정유생에게는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큰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큰 복을 받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말년이 더 좋은 정유생 닭띠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화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행운이 깃듭니다. 자, 그러면 정유생 닭띠의 진짜 성격, 남들은 모르는 속마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닭띠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깐깐해. 너무 꼼꼼해서 같이 있으면 피곤해. 말을 왜 저렇게 직설적으로 해? 듣기 싫은 소리.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닭띠의 이런 성격은 타고난 겁니다. 유금요지는 12지지 중에서 가장 순수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칼날과 같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고 불순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띠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치껏 둘러대는 것도 못합니다. 본인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더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정유생은 여기에 정화딩 호의 기운까지 더해집니다. 정화는 어둠 속의 촛불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변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유생 닭띠는 조용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목소리 높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문제는 이런 성격이 현대 사회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적당히 비위 맞추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정유생 닭띠는 그게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본인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손해본 적 많으시죠?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밀려야 하나 하는 억울함 수없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정직하게 산 겁니다. 정유생 닭띠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대충을 모릅니다. 일을 하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들 눈에는 그 정도면 됐지 싶은 것도 닭띠 눈에는 부족합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아까 그 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후회와 반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게 다 금의 기운이 하는 짓입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 자신도 베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 덕분에 정유생 닭띠는 한 가지 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평생 한 우물을 파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분들, 닭띠 중에 유독 많습니다. 다만 그 인정받는 시기가 늦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유생 닭띠의 진짜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닭띠도 살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관계와 건강에서 닭띠가 빠지기 쉬운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생 닭띠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새겨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돈 문제보다, 건강 문제보다 사람 문제가 가장 무섭습니다. 닭띠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번 믿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금의 기운이 가진 의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동업을 하거나 할 때 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닭띠가 특히 조심해야 할 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묘목마오무, 토끼띠입니다. 닭띠와 토끼띠는 유묘충여마오총이라고 해서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처럼 안 섞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정유생 닭띠 중에 토끼띠 때문에 큰 손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배우자가 토끼띠라 고생하신 분, 사업 파트너가 토끼띠라 망하신 분, 자식이 토끼띠라 속 썩으신 분, 이게 다 묘유충의 기운입니다. 그렇다고 토끼띠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토끼띠와 관계에서는 항상 한 발자국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돈 거래는 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술, 개띠입니다. 닭띠와 개띠는 유술의 여슈하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 서로를 해치는 관계입니다. 개띠와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개띠의 부탁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생 닭띠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신체 부위는 폐와 대장입니다. 금의 기운이 오장육부 중에서 폐와 대장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오래가거나 기침이 잘 낫지 않거나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잦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끊으시고 미세먼지 많은 날은 외출을 삼가시고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오. 또한 정화딩호의 기운 때문에 심장과 혈관도 약할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은 심장을 관장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심하거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유생 닭띠에게 좋은 건강관리법은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금과 화의 기운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새벽 닭의 기운을 타고난 여러분에게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와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대박이 터지는 나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정유생 닭띠는 언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유생 닭띠의 인생 그래프는 다른 띠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30대, 40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유생은 그때가 오히려 고생길입니다. 명리학에서 정유생의 대운다윤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실현의 시기입니다. 이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잘 안 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따라옵니다. 마치 물속에서 뛰려는 것처럼 힘은 드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슬슬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입니다. 정유생 닭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성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꽃이 필까요? 정유생의 천간 정화딩 호화는 음화잉 호화입니다. 음의 기운은 천천히 그러나 오래 갑니다. 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불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 타는 숯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빛을 발하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가가 드러납니다. 또한 유금여지는 가을의 기운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정유생 닭띠는 인생의 봄과 여름에 씨 뿌리고 가꾸느라 고생한 겁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겁니다.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나이로 말씀드리면 68세부터 75세까지가 정유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거나 그동안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거나 자식 덕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대박이냐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유생은 진짜 이때 운이 터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유생의 대운은 큰 대박보다는 안정적인 복으로 옵니다. 투기나 도박, 위험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꾸준히 해온 일, 정직하게 쌓아온 신용, 성실하게 맺어온 인연에서 복이 옵니다. 한탕주의는 정유생과 맞지 않습니다. 재물운의 형태도 특이합니다. 정유생은 갑자기 로또 당첨되듯이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없던 연금이 생기거나 부동산 값이 오르거나 자식이 효도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복이 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생기네 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건강을 잃으면 복도 못 받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정유생의 복은 길게 갑니다. 급하게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오래오래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인생 역전의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복을 더 키워줄 귀인과 반대로 조심해야 할 악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까요? 정유생 닭띠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혼자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이 배가 되기도 하고 있던 복도 날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인과 악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의 삼합상 허은 축초 사스입니다. 소띠와 뱀띠가 닭띠의 삼합입니다. 이 세 띠가 만나면 금국진주를 이루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소띠는 닭띠의 꼼꼼함을 안정시켜주고 뱀띠는 닭띠의 날카로움에 지혜를 더해줍니다. 주변에 소띠나 뱀띠가 있다면 가까이 하십시오. 사업 파트너로, 친구로, 조언자로 이 띠들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소띠나 뱀띠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닭띠의 육합류 허은 진천 용띠입니다. 용띠와 닭띠가 만나면 진유합찬이요 허이 되어 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용띠는 닭띠에게 기회를 가져다주는 띠입니다. 용띠를 통해 새로운 인연이 연결되거나 좋은 정보를 얻거나 귀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반대로 악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끼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토끼띠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개띠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술의 여수하의 관계로 서로 해가 되는 사이입니다. 개띠와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개띠의 부탁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특히 돈 문제는
절대 엮이지 마십시오. 정유생 닭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좋은 인연은 더 깊이 맺으십시오. 귀인을 가까이 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제 실질적인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유생 닭띠가 재물운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행운의 색깔입니다. 정유생은 금과 화의 기운이 함께 있으므로 토투의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 색깔은 황색, 베이지, 갈색 계열입니다. 지갑은 갈색이나 황토색으로 바꾸시고 옷도 베이지나 아이보리 톤을 자주 입으시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파란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기운이 화를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쪽과 남서쪽입니다. 잠잘 때 머리를 서쪽이나 남서쪽으로 두고 주무시면 기운이 안정됩니다. 만약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이 있다면 서쪽이나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면 성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운의 숫자는 4, 5, 9입니다. 특히 5와 9가 들어간 숫자가 정유생에게 좋습니다. 전화번호, 차량번호, 층수 등을 고를 때 참고하십시오. 기운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야외로 나가십시오. 정유생에게 좋은 장소는 산과 들판입니다. 토의 기운이 있는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운이 정화됩니다. 반대로 바다나 강가처럼 물이 많은 곳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 안에서는 서쪽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시면 좋습니다. 흙과 식물이 정유생의 기운을 안정시켜줍니다. 금속 소품보다는 나무나 도자기, 소품이 더 맞습니다. 1957년 정유생 닭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만으로 68세, 한국 나이로 69세 정도 되십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와 심장 건강에 특히 신경 쓰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되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하십시오. 건강이 밑바탕이 되어야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미련을 놓으십시오. 정유생은 금의 기운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물론 자식, 이쁜 건 당연하지만 본인의 삶을 자식에게 올인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 정유생의 대운은 70대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 덕분에 여러분은 강해졌고 지혜로워졌고 깊어졌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버텨온 과거의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정유생 닭띠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유생의 대운은 68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뜻밖의 재물, 자식의 효도, 건강한 노후, 평화로운 마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인인 소띠, 뱀띠, 용띠를 가까이 하시고 악연인 토끼띠와 개띠는 거리를 두십시오. 황색과 베이지, 계열의 색을 가까이 하시고 서쪽과 남서쪽 방향을 잘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정유생 닭띠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는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 나는 자식 덕을 본다. 나는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 이렇게 확언을 적으시면
그 말이 시가 되어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